안녕하세요. 남에게 진정한 희망을 전하는 남진희입니다. 멘토를 정하라. 자, 11강입니다. 먼저 멘토와 멘티의 개념을 알아보고 또 멘토링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멘토링의 사례를 보고요. 세 번째는 우선순위 영역에 멘토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란 자신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삶의 방향을 제시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살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당연히 나아가야 되겠죠. 보람된 삶이 되도록,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남을 위하고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본보기로 보여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할 수 있고요. 때문에 스승님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되면 더 좋겠죠. 또 직장 상사거나 또는 선배거나 전문가 등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멘토로 정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는 관계이면 멘토링 받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또 좀 더 멘토링을 가까이서 받으면 삶의 방향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아는 관계이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렇다면 멘티란 무엇인가? 멘토를 따르는 사람을 멘티라고 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된다면 더없이 이상적인 가족 관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멘토를 무한 신뢰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멘토는 멘티에게 아낌없는 것을 주는 것을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멘토에게 내가 멘토링을 받고 싶다고 하면 먼저 멘티가 나서서 멘토에게 멘토링을 요청을 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멘토링을 받을 수가 있겠죠. 멘토, 멘티, 멘토링의 개념을 알아봤고요. 그럼 이 개념이 어떻게 유래했는지 멘토링의 유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아시죠? 그리스 신화 속에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왕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오디세이아라는 그 이야기 책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트로이 전쟁 아시죠? 굉장한 지략가이고 트로이 목마의 그 아이디어를 낸 임금입니다. 근데 이 임금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어린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친구 멘토르에게 부탁을 하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정말 자기 자식처럼 좀 아껴달라. 그리고 훌륭한 왕조로 성장하게끔 학문이나 여러 방면에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전쟁터로 떠납니다. 여기서 멘토링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이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라는 의미에서 멘토가 유래되었습니다. 자, 그럼 멘토링 사례를 또 우리나라에서도 멘토링 사례를 들을 수 있는 게 정약용 선생과 황상 이야기,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책에서 저는 이 멘토링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정약용 선생과 황상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멘토링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천주교의 연유 때문에 강진으로 유배를 갔었죠. 18년이라는 유배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무려 유배 생활과 돌아오시고 나서도 500여 권의 책을 쓰실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실학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굉장한 업적을 가지고 계신 정약용 선생님이 강진에 유배를 갔습니다. 갔는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반기는 사람도 없고 주막에서 주모가 정약용 선생님을 몇 년간 돌봐주셨어요. 그때 그 주모가 정약용 선생님한테 임금님을 측근해서 모시고 굉장히 나라에서도 아주 학문적으로 존경받는 분이라 이 마을의 아이들을 좀 가르쳐 달라고 서당을 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동네의 아전의 자식들이 대부분 제자였었는데 한 아이가 양반이 아닌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소년 이름이 황상이었습니다. 그 중인 신분으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공부를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정약용 선생님이 기특해서 불러서 이름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집안 사정도 들었더니 중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때 황상이 한 말이, 선생님, 저같이 머리가 똑똑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영특하지도 않고 잘 외우지도 못하는 제가 이 글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약용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잘 외우면 자기 머리에 의지를 하고 게을러지고 또 너무 똑똑하면은 영특하면은 그걸 자랑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오히려 평범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학문에 훨씬 더 나중에는 깊이도 있고 뛰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여라, 또 부지런하여라 해서 삼근계라는 한자를 써서 글을 써서 줬습니다. 그 글을 쓴 것을 종이를 얼마나 많이 봤으면 몇십 년 동안 보고 봐가지고 만지고 해서 그 종이가 다 다를 정도로,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열심히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새기고 쳐서 글을 보고 베껴 쓰는 것 있잖아요. 그걸 공부하면서 나중에는 시를 쓸 정도로 학문적으로 성숙한 단계까지 갔었는데, 추사 김정희 선생님 아시죠? 김정희 선생님이 이 황상의 시를 보고 나중에 극찬을 할 정도로 엄청난 학문의 경지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정약용 선생님이 귀향에 풀려서 고향으로, 지금은 남양주 쪽에 그 생가죠, 그쪽으로 가시고 나서 그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강진에서 남양주까지 간다는 게 보통 일 아니죠. 또 중인 신부는 말을 또 타고 갈 수가 없답니다. 걸어서 선생님의 댁에 도착을 해서 삼근계 그 종이를 정약용 선생님 아들한테 이제 보여줬더니 정말 반기면서, 아버님은 아파서 계시니까 직접 정학연이라는 그 정약용 선생의 아들이 삼근계를 또 다시 써서 줬더니 그걸 고이 간직하고 내려갔다고 하고요. 또 정약용 선생님 아들하고는 정말 그 집안끼리 서로 잘 지내겠다는 것까지 또 언약을 맺기도 하고, 또 금강산도 같이 가기도 하고, 또 서로 학문을 논하기도 하고 했답니다. 이처럼 정약용 선생과 황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모습이 정말 멘토링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떠났지만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여라를 정말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글을 읽고 또 올바른 생활을 한 모습이야말로 멘토링을 받은 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삶을 바꾼 만남, 정민 교수가 쓰신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멘토를 정하는데 좀 더 세분화해서 멘토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욕심을 부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삶의 방향, 여러 방면으로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다 하면은 한 분의 멘토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럼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대로 멘토를 한번 정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멘토가 없다면은 롤모델이라도 정하면 훨씬 좋겠죠. 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자, 지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 뭐니 해도 건강이 최우선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가정적인 목표를 정했었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것, 정신적인 것, 또 사회적인 우리가 목표를 정했었고, 이런 영역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고, 이런 데 영역에서 목표와 또 나의 구상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 영역에서 어떤 사람을 멘토로 정하면 좋을까요? 그럼 가정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 각각 영역별로 어떤 분 멘토로 정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자, 육체적인 영역의 멘토는 우선 건강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또 건강 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과 또는 또 건강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도 좋겠고요. 또 건강에 대한 전문가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또 주치의나 담당의가 결국은 육체적인 영역의 멘토가 되겠죠. 그럼 그 멘토가 어떤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으며 또 건강 생활을 위해서 어떤 또 운동 습관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 많잖아요. 요즘은 또 SNS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유튜브를 보고 멘토는 아니라도 그 롤모델로 정해서 운동을 따라하고 또 뭐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 생활을 그대로 식단도 짜는 것도 안내해주는 그런 유튜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아, 이런 사례는 참 나에게 적용시킬 좋은 사례다고 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고, 가까이에 그런 분이 계시면 찾아가서 건강에 대한 조언도 얻고 또 그분이 어떻게 건강 생활을 하는지 매우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이 이제 지식이나 또 패턴을 얻는다, 이해한다면은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가정적인 영역의 멘토는 어떤 사람? 일단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유지하는 사람이 건강한 가정적인 영역의 멘토가 되겠죠. 또 가족을 우선으로 하고 또 가족끼리 서로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또 가정에서 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가정 소통 전문가나 직장 상사나 스승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회적으로 어떤 그 명예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보면 이런 가정적인 영역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큼 가족끼리 소통하고 가족끼리 어떤 뭔가 서로가 끈끈한 유대를 가지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워낙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서로가 사랑하면서도 어떤 소통이나 이런 건 마음속으로 뒷전으로 여기는 그런 관계에 가족 관계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좀 배울 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계시면 가서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여쭤보시고 또 그분이 또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배울 점도 있으면은 물어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적인 영역의 멘토, 이런 분을 꼭 정해보시고요. 세 번째는 경제적인 영역의 멘토를 또 두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 또 자수성가한 사람이면 더없이 좋은 경제적인 영역의 멘토가 되겠습니다. 어떤 금수저나 황금수저처럼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것보다는 정말 없이 태어나서 또 없이 자랐는데 자기의 노력으로, 의지로, 자기 목표대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그분에게 어떤 이 자수성가의 노하우가 있는지, 이런 분들한테는 그 삶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옆에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멘토링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돈에 대한 원칙이 있는 사람이면 더없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원칙하면 무조건 50%는 저축한다, 이런 원칙을 두고 사는 사람이면 굉장한 멘토가 되겠습니다. 또 투자에 해박한 사람이면 더없이 경제적인 지식을 또 요청받을 수가 있고요. 또 경제 전문가나 투자 전문가나 등등. 그럼 앞에서 이런 육체적인 영역, 가정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요 세 가지 영역에서
내 가까이에 이런 사람이 많다면 굉장히 인맥 관리도 잘한 사람일 거고요. 또 부모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 멘토 역할을 해준다면 정말 행복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신적인 영역은요, 열심히 자기 개발하는 사람, 또 자기 개발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자기 경영인으로 인정받는 사람, 또 항상 책을 가까이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또 자격증을 딴다고 하면 그 자격증을 이미 딴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멘토로 두면 더 좋겠죠. 또 외국어 쪽으로 자기가 도움을 받고 싶다면 외국어 쪽으로 실력이 뛰어난 사람, 외국어 쪽으로 하나하나씩 익혀간 사람, 그런 사람에게 멘토 역할을 부탁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회적 영역으로는 일단 어떤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라든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행동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사내 봉사활동하는 사람 또는 동아리 활동으로 지역사회 활동하는 사람, 직장 상사, 동료, 부모, 친지 등 누구든지 이렇게 사회적인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자, 5가지 영역에서 나의 부모님이 이런 멘토 역할을 다 해준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변에 또 선생님이나 또 직장 상사나 또는 친구나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눈여겨서 잘 보시고 그 기준에 합당하면 먼저 여러분이 요청하시고 멘토링 꼭 받으시고요.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멘토를 정하라. 여기까지입니다.